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탠퍼드 MBA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 제가 교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U 사피엔스의 탄생, 제가 저술한 책이 대중을 위한 경영서입니다. 이 책을 부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케팅, 혁신, 리더십 등 스토리는 비즈니스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스토리는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새겨집니다. 스탠퍼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 발표자를 여러 명이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 어떤 학생들은 스토리만 써서 하고 어떤 학생들은 자료만 써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발표 자료를 들은 학생들 대상으로 기억을 이렇게 얼마나 하는가 조사를 해보니 스토리를 한 그 발표는 63%의 학생이 기억을 하는데 자료만을 썼을 때는 5%의 학생만이 기억을 하더라 이거죠. 데이터는 숫자보다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거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이 설문지를 나눠주고 그 안에 $5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설문에 답해주면 $5를 주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썼어요. 어떤 걸 하느냐, 이제 아동들한테 좀 기부해 줄 우리가 돈을 모금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을 했는데 첫 번째 그룹에는 통계를 제시한 후 기부를 부탁했어요. 두 번째는 스토리를 제시한 후에 기부를 부탁했어요. 세 번째는 통계와 스토리를 둘 다 제시한 후 기부를 부탁했는데 그 모금 결과를 보니까 두 번째 스토리를 제시한 후에 기부를 부탁했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인간의 뇌에 호소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뇌의 깊숙한 곳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뇌와 뇌가 서로 커플링, 동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장에는 엄청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경만 해도 제품 수가 3억 5천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제 찾으려고 할 때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어떤 정보를 찾으려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이 종종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품 개발 분야에서 단순화가 하나의 키워드로 부상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미니멀리즘 유행도 지금 굉장히 하나의 추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단순화한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거 복잡하면 잘 쓰지 않죠. 단순해야 됩니다.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그 제품에 자꾸 기능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덜어내라, 단순화하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아이맥을 일본에서 발매할 때 광고가 난립하는 장소에다가 여백이 많은 광고를 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광고 대행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광고에도 다양한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이런 기획서를 풀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화를 크게 내면서 이걸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단순 광고 전략을 밀고 나갔는데 결국 이것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단순한 제품을 원할까요? 레빈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작업기억, 워킹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억 가능한 숫자나 단어는 5개에서 9개, 즉 7 플러스 마이너스 2
7일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정보 처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7이 굉장히 마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또 뭐 인생의 7단계, 음도 7가지가 있죠. 요일도 7가지가 있잖아요. 일이 7이지 않습니까? 7요일. 그러니까 상당히 7에 상당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뇌가 편안하게 느낄 만한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품이 성공을 합니다. 신제품을 이제 시장에 팔 때 그 스탠포드의 레빈 교수는 수업 시간에 이 점을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시장에 출시해도 좋은 제품, 출시해서는 안 되는 제품 두 종류만 있고 그 중간은 없다. 그 중간은 없다.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고객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미국의 엠트랙이라는 열차 회사가 있는데 이 열차 회사의 수익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기관차를 열차를 아주 유선형으로 좀 만들자. 그랬더니 컨설팅 회사가 조사를 해보고는 그거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고객이 와서 티켓을 사가지고 열차에 올라가서 앉을 때까지 요소를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걸로 다시 이걸 전부 짜줬어요. 그랬더니 수익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제 저서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아이엔가 교수가 여기에 대해 선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잼 실험을, 아주 유명한 잼 실험입니다. 수퍼에다가 잼을 24종류를 진열한 경우가 진열해놓고 또 한 곳에는 잼을 6종류를 진열했어요. 그랬더니 이 24 그리고 이제 와서 얼마나 시식콘에 들려서 시식을 하고 구매를 하느냐 봤더니 24종류일 때는 60%가 시식콘에 들리고는 그 중에 3%만 구매를 하더라. 그죠? 전체로 따지면 2%밖에 구매를 안 해요. 6종류를 진열했을 때는 40%가 신식코너에 들르고는 그 중에 30%가 구매를 하더라. 이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12%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6배나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 스탠포드 대학의 조나단 레빈 교수는 이 아이엔과 교수 더불어 선택을 꾸준히 연구해 왔는데 그가 결정 피로라는 논문을 내 가지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정신도 계속 쓰면 피로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대충 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차를 여러 개를 보다 보면 끝에 가서 정신이 피로해져 가지고 자기 예산보다도 비싼 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가석방위원회가 이 죄수들을 가석방하는 걸 심사를 하는데 오전에는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고 가석방 해주는 비율, 레이트가 많았는데 오후가 되면서 점점 가석방되는 그 율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심사관이 피곤하니까 가석방 안 하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면접을 할 때도 일찍 하는 사람들은 심사관이 찬찬히 들여다보고 좋은 점수를 주는데 뒤로 갈수록 필요하니까 점수를 잘 안 준다 이거죠.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 필요의 개념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결정 필요라는 개념을 알면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가 있어요. TV 쇼핑은 왜 심하게 방영합니까? 결정 피로를 노리는 거죠. 우리가 정신이 피로할 때 그냥 충동 구매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이 피로할 때는 차라리 전문가에 맡긴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파를 많이 고른다. 너무 많이 봤더니 결정을 못하겠다. 이럴 때는 인테리어 코디네이터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생산적일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슈퍼 가보면 반드시 계산대 옆에 껌이나 사탕 이런 게 있죠. 예. 이것도 결국 이 고객의 결정 필요를 위한 마케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 필요의 개념을 알면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우리가 현명한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케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결정 필요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혁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